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토지원계획론 제3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토지원계획의 이론과 배경의 일장인 토지용과 토지용계획을 이제 설명을 했죠. 순서상으로 보면 제2장에 토지용 관련 이론이 있고 3장에 토지용의 규제와 계획 유형이 있는데, 첫 주에 제가 그 수업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학기의 토지용 계획은 항상 예년과 같이 우리가 주로 실습을 위주로 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용 계획 이 양이 굉장히, 우리 교재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교재를 이제 중에서 이론 부분은 주로 생략하고 우리 토지용 실습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 2장과 3장은 이론 수업이고, 또한 이거는 이미 우리 학교의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하고 오늘 3주차 수업은 제 4장 토지용계획의 토지용계획 및 설계 과정이죠. 그래서 요 4장부터가 이제 파트 2로서 토지용계획의 수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장이 이제 4장, 5장 뭐 쭉 이제 우리 토지용계획의 수립 프로세스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파트 2를 중심으로 이론 수업을 하고, 파트 2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상 지역을 팀별로 이제 조사 분석해서 발표하는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론 수업을 해서 파트 2에서 제 4장으로 여러분 한번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4장의 토지용 계획 및 설계 과정인데, 이 4장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그 토지용을 우리가 여러 단계로 토지용 계획 수립 과정을 뭐 이제 조사 분석이라든가 목표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요 추정 등 몇 단계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4장은 이러한 토지용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사실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통해 보면 앞으로 토지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이러한 4장에서 전체 내용을 조망해 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다시 또 이 4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학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4장의 그 첫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면 4의 1에서 계획 과정의 일반적인 논리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토지용 계획도 계획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인 계획 과정하고 큰 틀에서는 유사하죠. 다만 토지용이라는 용어가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과 달리 토지용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토지용 계획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3페이지는 먼저 이제 그 계획 과정의 일반적인 논리로서, 그럼 도대체 계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해서 계획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제시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획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첫 번째죠. 자, 미래의 의도된 또는 예정된 행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 계획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금년 여름에는 반드시 백두산을 찾아볼 계획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과 수단을 선택하고 정렬하는 행위로서의 계획이다. 그래서 보면 금년 여름에 백두산 탐방을 계획한다라는 이것처럼이죠. 아까 첫 번째는 백두산을
찾아볼 계획이다. 의지를 얘기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근본 여름에 백두산 탐방을 계획한다니까 의지라기보다는 계획을 어떻게 할지 내용을 좀 가꾼다는 꾸민다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의 계획은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계획은 백두산 탐방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통 편의, 숙박 장소, 일정, 비용 조달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마련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해서 처음에 계획이란 건 백두산을 찾아볼 계획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지만을 나타낸 거라면 두 번째는 백두산을 계획한다는 거는 꼼꼼하게 이제 여러 가지 거 준비하는 상당히 이제 정리된 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번째하고 다르죠. 세 번째 계획 의미는 방금 언급한 두 번째에서의 계획 행위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금년 여름에 백두산 탐방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해서 이때의 계획이 이제 앞에 두 번째는 계획을 한다고 해서 어디를 갈지 뭘 볼지 어떻게 갈지 돈은 뭘 마련할지 등의 이런 내용을 한다면 세 번째는 이런 거를 다 마무리해서 하나의 확정한 이런 계획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로서의 계획은 흔히 도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며 미래에 이루어야 할 행위의 준거 또는 지침으로서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계획은 결과물로서 계획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행위의 준거나 지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의 계획 중에서 계획 분야에서 주로 다루게 될 계획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의 계획이지만 특히 두 번째의 계획이 관심의 주 대상이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때문에 세계 많은 석학들도 바로 이 두 번째 개념을 구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해 보면 계획이란 행위는 다음에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11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획이란 게 앞에서 세 가지 정의 중에서 두 번째 어떤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적인 의미에서 계획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로서 계획인데 우리 이제 계획 분야에서 계획은 두 번째 과정적인 계획이 이제 주로 타깃이 된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 이번 수업도 토종계획 수업을 여러분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조사부터 목표 설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한다고 그랬죠. 이 자체가 벌써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계획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학기 수업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거는 바로 세 번째 결과물로서 토지용 계획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토지용 계획에서 계획이라는 행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계획은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다. 그렇죠. 미래가 우리가 계획할 때는 아침에 계획을 하면 저녁도 미래가 되게 됩니다만 어쨌든 올해 또 내후년 몇십 년 후 이런 또 이렇게 이제 계획이란 거는 현재 시점이 아닌 장래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라는 게 이제 계획으로서 특징이 있고 두 번째 계획은 과거와 현재를 단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의도적인 행위다. 그렇죠. 과거에서 현재를 단순하게 추세하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더 좋은 상태로 바람직한 상태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계획은 현재로부터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 중에서 최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수학과 달리 계획이란 행위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뭐 기차로 가는 방법, 비행기로 가는 방법, 버스로 가는 방법, 자전거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가장 시간이 급한 사람은 비행기로 가겠지만 비행기로 갔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죠. 또 그렇다고 버스로 가면은 뭐 5-6시간 걸려서 너무 또 많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KTX나 SRT로 가게 되면 또 한 2-3시간이면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용이라면 비행기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비용과 시간을 적절하게 고려한다면 이제 뭐 KTX는 되겠고, 아니면 나는 비용보다는 그냥 저렴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버스로 가고, 아니면 또 요즘 여러분들 자전거들을 많이 타는데 나는 건강을 위해서 부산을 가겠다 그럼 자전거 타고 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계획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길 중에서 최적의를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각각 팀별로 최상의 토지용 계획안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역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계획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순수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토지용 계획은 결국 뭔가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죠. 우리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행하지 않아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계획이란 건, 도시계획이나 특히 이런 계획은 단순하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서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현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다섯 번째, 계획의 특징으로서, 계획은 일회성 행위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류,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라고도 하죠. 환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계획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계획을 정의해 보자면, 협의, 즉 좁은 의미 계획으로서는 나오죠. 현실의 바탕 위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5가지 계획의 특성을 가지고 계획의 정의를 해봤죠. 이게 이제 아주 좁은 의미의 계획의 정의,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계획이라면 이러한 과정과 함께 이렇게 해서 확정된 결과물로서의 계획을 집행과 환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행위까지를 계획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넓은 의미, 광의의 계획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14페이지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계획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위의 계획 개념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다. 우선 계획은 현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현황 분석이라고 하죠. 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판단, 이게 우리가 이제 계획에서는, 토지용 계획에서는 목표 설정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이렇게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현실과 목표를 이어주는 가능한 방안들이 검토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안 작성이죠. 아까 얘기했죠. 계획이란 건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중에서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처럼 현실과 목표를 이어주는 가능한 방안들이 검토돼야 되고, 즉 대안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들 방안을 객관적으로 상호 비교하여
평가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즉 최적의 방안을 도출했다는 건 대안 중에서 최선의 계획을 결정했다는 거죠. 계획을 확정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계획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 결과를 사후 평가하여 원래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 이게 이제 환류 과정이죠. 이런 환류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 과정의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아래 그림에 나오죠. 그래서 보면 자, 제일 왼쪽에 목표 설정이나 현황 조사 분석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제 계획을 최종안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서 그 전에 이제 대안 평가에서 뭔가 좀 불합리하면 다시 또 환류를 거치는 등 이런 과정을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계획 과정이죠. 그래서 이처럼 그림 4-1이 일반적인 계획 과정을 나타내는데, 다만 이게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제일 왼쪽에 보면 목표 설정과 현황 조사 분석이 같이 오는데, 아니 그럼 이거는 동시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먼저 선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목표 설정과 현황 조사 분석을 우아래로 같이 놓은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 설정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황 조사 분석을 먼저 할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러분들 또 다음에 다시 또 이 부분이 나옵니다만, 이번 학기 우리 이제 토지용계획론 실습에서는 이러한 계획 프로세스 중에서 현황조사 분석을 먼저 하고 그걸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계획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115페이지 토지용계획의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4A 토지용계획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그림 4-1 계획 과정을 토지용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토지용계획 과정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토지용계획도 계획의 한 종류인 만큼 계획 과정의 일반적 논리를 따른다. 방금 얘기했죠. 다만 토지용이라고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현황 목표 설정이나 현황 분석에서부터 계획 확정에 이르는 각 단계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 다른 종류 계획과 같을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토지용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행정계획이니 뭐 재정계획이니 이런 계획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115페이지 제일 밑에서 한 세 번째 행을 보면 이제 우리 토지용계획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획에 대한 정의나 특징도 이제 봤습니다만, 자 그러면 토지용이 이제 합해진 토지용계획이란 건 뭔지 정의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 따라서부터 나와 있는데 봅시다. 자, 바람직한 토지용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호혜적 관계라는 게 서로가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라는 얘기죠. 호혜적 관계의 활동은 인접해서 배치시키고, 상충관계,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관계죠. 상충관계의 활동은 격리하여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겠죠. 자, 이것이 곧 토지용계획인데, 자, 즉 토지용계획이란 기존 여건의 토대 위에서, 자 우리가 116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토지용계획이란 기존 여건의 토대 위에서 장래의 바람직한 토지용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와 분량의 토지를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입지 배분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토지용계획의 정의를 우리가 토지용 특성을 바탕으로 이제
일반적인 계획 이론도 계획의 정의 개념에 따라서 이제 대비를 한 거죠. 자, 16페이지 116페이지 다음입니다. 자, 토지용계 과정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토지의 용도나 밀도 등을 배치하고 계획하는 과정, 즉 토지 이용의 공간 배치 대안을 설계하는 토지이용 설계 과정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점진적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저 114페이지 그림 4-1에서 계획 과정을 보면 목표 설정이나 현황 조사 분석을 거쳐서 대안 작성, 평가, 계획 확정,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 확정까지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은 그 후에 확정된 계획을 정말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나온 내용인데, 이걸 이제 그 개념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 자, 즉 토지용 공간 배치 대안을 설계하는 토지용 설계 과정, 요게 이제 바로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 그게 이제 그림 4-1에서 집행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구분된다는 얘기, 결국 이게 협의의 의미나 광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개념이 이제 그 다음에 그림 4-2에 나오는데요. 자, 전자의 토지용 설계 과정은 협의의 토지용 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림 4-에서 보면 자, 목표 설정이나 토지용 조사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용의 공간 배치 대안을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토지용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 이게 지금 앞에 얘기하는 처음에 나오는 토지용 설계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협의의 토지용 계획 정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으로서가 곧 그림 4-에 있는 실현 수단이라는 얘기죠. 참고로 이제 우리 요 교재의 10장과 11장에는 이제 다양한 토지용 실현 수단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용 계획에 대한 실현 수단이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외국의 토지용 계획의 실현 수단이 제시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그림 4-를 쭉 보시고 이제 목표 설정이나 토지용 조사 분석에서 토지용의 공간 배치 대안 설계를 거쳐서 계획 확정까지가 협의의 좁은 의미의 토지용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의 집행이라든가 실현하는 방안을 이제 강구하는 것이 광의의, 즉 넓은 의미의 토지이용 계획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은 사실은 요 협의의 토지이용 계획에 이제 주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 지역을 상대로 목표 설정이나 토지용 조사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토지용에 대한 공간 배치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확정하는, 여기까지의 이제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이번 학기 수업의 이제 방향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할 것인데, 자,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는 이제 116페이지에 있는 그림 4-2의 토지용 계획 과정을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4-3-1에 4-3-1의 목표 설정이죠. 그러니까 요 교재에서는 목표 설정과 토지용 조사 분석 중에서 목표 설정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지만 토지용 조사 분석을 먼저 하고 목표 설정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이번 학기 저희 토지용 계획론 수업에서 진행할 방향입니다. 자, 먼저 목표 설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에 의해서 먼저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목표가 뭐냐, 목표자. 목표란 지향하는 바에 바람직한 상태를 뜻한다 그랬죠. 토지용 계획과 관련시켜서 목표를 표현해 보자면, 당의 도시 또는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토지용 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토지용 계획의 목표가 될 수가 있죠. 물론 각 도시 또는 지역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계획 대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표의 역할이 한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 자, 그럼 도대체 목표는 무엇을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자, 계획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만큼, 자, 요 교재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목표는 계획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만큼 계획 내용에 있어서 상위 개념에 속한다. 그렇죠? 자, 이를테면 목표는 후에 오는 계획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작업의 지침이자 방향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목표에 따라서 현황 분석의 범위가 한정되고 또 목표에 따라서 대안 작성의 방향이 대체로 정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표를 현황 조사보다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한 목표라는 것은 대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대안 평가 방법 중에 목표 성취 또는 목표 달성 분석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목표 그 자체가 곧 대안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렇죠. 요게 이제 목표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한다면 다음 목표의 두 번째 역할은 자, 이 밖에도 목표는 당의 계획과 다른 연관 계획 및 또는 정책 간의 연결고리로서 역할도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자, 세상사라는 것이 본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토지용 계획도 다른 많은 계획 또는 정책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자, 교통, 산업개발, 주택건설, 사회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토지용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토지용은 종합적인 공간정책인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의 핵심적인 부문을 점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상호 연계되어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종 계획이 추구하는 커다란 방향에 상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의 전체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계획 목표는 다른 관련 계획의 방향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관련된 일련의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하여간 목표의 정의라든가 역할 등인데, 자, 그러면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세울 때는 또 몇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교재 중간쯤 나와 있습니다. 요 118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토지용 계획의 목표를 설정할 때도 외부적 조건으로서 관련 계획과 정책을 검토하는 외에 내부적 조건으로서 토지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부적 조건, 외부적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물론 계획구역 내에 살고 있는 또는 앞으로 거주하게 될 잠재적 거주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중요하다. 결국 목표의 설정은 단순한 감각이나 그럴싸한 의의로 계획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정도의 설정은 단순한 감각이나 그럴싸한 의의로 계획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진지하게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목표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목표를 어느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냐? 이게 이제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우리가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목표의 구체성 정도로 얘기하는데, 자, 봅시다. 자. 한편, 목표가 다음 단계 계획 과정의 지침이자 방향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목표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상세한 목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또 지나치게 세밀하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서 추구해야 할 목표 자체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란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제 토종계에서 또 도시를 계획하는데 목표를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좋은 도시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건 뭐 너무 추상적인 거 이제. 또 반면에 뭐 어떻게 있을까요? 뭐 아주 고온 녹지가 풍부한 도시다. 이것도 너무 마이크로한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도대체 그러면 목표란 게 추상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구체적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다음에 나오죠. 자. 따라서 목표는 구체성과 추상성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는데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추상성과 사실 추상적 구체적인가 서로 완전히 반대인 개념이죠. 이러한 추상성과 구체성을 조화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흔히 목표의 단계화를 꾀하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즉 목표를 그냥 하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상위 목표, 하위 목표로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위 목표를 영어로는 이제 goal이라고 하죠. goal. 그리고 하위 목표를 영어로는 이제 objective라고 하는데 목표를 이렇게 상위 목표하고 하위 목표로 구분해 가지고 상위 목표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여건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하위 목표는 이를 구체화해서 다음 단계 작업의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아주 뭐 이게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상위 목표, 하위 목표 이렇게 구분해서 위계를 따서 이제 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지금까지 토지용계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목표 설정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현황 조사 및 분석이죠. 자, 11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아무리 훌륭한 목표라 하더라도 결국은 현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본격적인 출발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 즉 현황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 현황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책에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현황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게 현황 분석의 목적이죠. 자, 첫째, 뭐가 있겠습니까? 자, 현재 상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렇죠. 현실의 문제점은 접어둔 채 미래의 바람직한 상황을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 여건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정보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미래의 잠재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제약 요소를 밝혀내는 일이죠. 자, 이것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의 현황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제 정보 내용이 있죠. 자, 다음,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잠재력, 제약 요소는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정보이 된다 됐죠. 자,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학자 중에는 현황 분석을 목표 설정보다 앞선 계획 과정의 첫 단계로 자리매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도 현황조사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한다고 했죠. 자, 그게 그런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용계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실습 수업 내용의 기본적인 목표는 딱 같이 유사해요. 사실은 이제 뭐 주택단지를 뭐 개발한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목표 설정부터 가지 않고 현황 분석을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또한 현황 분석을 함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현황 분석과 목표 설정이 서로 먼저 올 수 있는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쯤에 중간쯤 단락에 나오죠. 보면 자, 여러분, 자, 결국 현황 분석과 목표 설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진행되는 계획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황 조사 분석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태에 대한 파악이다. 그러나 현재라는 한 시점에 한정된 조사 분석은 현상의 외연적 모습을 설명해 줄지언정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동인을 밝혀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목표 설정 또는 수단 선택에 활용하는 정보로서의 충분한 효용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국 현재 시점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즉, 현재 시점의 상황 파악이 현황 조사 분석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것으로 현실이 완전히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불충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이 현황 조사 분석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쵸? 이때 이제 현재 시점에 대한 분석을 정태적 분석 우리가 하고, 우리가 영어로는 cross sectional analysis라고 하는데, 자, 어느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정태적 분석,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분석을 동태적 분석에서 영어로는 dynamic analysis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다죠. 그래서 현황 분석은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조사 분석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초 자료는 각종 통계 자료인데, 자, 그런데 토지이용 조사는 토지의 물리적인 상태 또는 이용 상태 등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자료를 주로 담고 있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죠. 따라서 공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 등 도면 자료와 현지 탑사 등을 통한 실태 자료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실습을 할 때 이처럼 통계 자료뿐이 아닌 충분한 도면 자료나 현지 답사 등을 통한 실태 자료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 주민 또는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이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당해 지역과 관련된 계획이나 정책도 현재 사항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자료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기술적 방법 또는 도면화 방법, 그리고 통계 분석 방법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분석 정리되어서 현황 분석의 결과로서 표현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통계 분석과 지도 분석을 합친 형태로서 지리정보 시스템 GIS죠. GIS는 공간 문제를 다루는 토지용계획 분야의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도식을 하자 보면 GIS 같은 컴퓨터 분석 기법이나 그다음 이런 기술적 도면화 방법, 그다음에 다양한 통계 분석, 통계도 도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가 사회과학대학에서 공대로 옮겨가면서 제가 다양한 통계 수업 과목도 개설했는데 이런 것처럼 아주 다양한 지식이 현황 분석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용 설계 과정에서 목표 설정과 현황 조사 분석 두 가지를 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 120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있는 토지용 설계 과정인데 이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